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네팔을 보라, 이재명이 하는 짓은 결국 네팔 총리의 처참한 운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요즘 프랑스와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 시위와 혁명 사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두 나라의 폭력 사태는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같은 점은요, 두 정권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고요. 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프랑스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많은 연금과 공짜 돈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으면서 여유 있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바이르 총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일 아니면 내년이면 곧 프랑스가 망하겠구나 해서 그러한 고액 연금이나 또는 공짜 돈 그리고 예산 이런 걸 좀 줄이는 긴축 재정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던 것만큼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참 프랑스답지 않은 창피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네팔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팔은 배가 고파도 그런 대로 살아왔지만은요, 이 사람은요,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면서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덜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런 것은요, 그동안 프랑스의 전 정부들이 대개 좌파 정부들이 들어와서 국민에게 계속 설탕을 먹여서요, 국민들이 그 달콤한 맛을 보니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프랑스가 망한다 하는 건 절박한 현실을 깨닫고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요, 이미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겁니다. 그 설탕 맛을 한번 보게 되면요,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바로 좌파 정권이 그런 속성을 가진 놈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네팔은요, 워낙 순수하고 또 그 산악지대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지만요, 그동안 친중국 쪽에 붙어서 공산 정권이 계속 지배를 하면서 그 지배자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치 그리고 독재를 일삼으면서 살아왔는데 국민은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젊은 층이 주로 소통하고 있는 그 SNS까지 금지해 버리니까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반발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것이 증폭이 돼서 결국은 독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이 된 거고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는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3%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5,461조에 해당되는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해서 바이로 총리를 지명한 거죠. 바이로 총리가 와서 보니까요, 프랑스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긴축 전쟁을 시행하게 된 거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줄이고 세금은 조금 더 올리고 또 근무 시간은 걔네들은 35시간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긴축 전쟁으로 나가고 모든 것을 좀 일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자는 게 그게 생각이었는데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나태해지고 그냥 놀고 먹는 데만 익숙해져서 그것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달콤한 맛에 한번 져주면요, 그걸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르 총리가 현실적으로 프랑스 재정 상황을 국민한테 낱낱이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 부채만 445억 유로, 내년에는 또 549억 유로 이렇게 늘어간다 이겁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루에 수억 유로로 매일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2천여억씩 부채가 계속 늘어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이르 총리가 설득을 한 거죠. 그러나 프랑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인 프랑스가 그 정도의 국민으로 나태해져서 불성실하게 돼서 잘못된 정신을 가지니까 나라가 그 모양이 되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해도 국민이 그거 안 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 국민의 정신이 그 정도는 돼야지 선진 국가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팔은 그동안 친중국 공산 정권이 계속 장기 집권하면서 집권 좌파 세력들하고 아주 그 부정부패 사치 그리고요 그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들은 외국에 유학도 시키고 모든 혜택은 다 주고요. 특히 교육 문제에서도요 특혜로 해서 다 좋은데 다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조국이 했던 그런 짓을 말이요, 걔네들은 그냥 다 해온 겁니다. 그 조국이가요 똑같이 자기 아들 딸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뭐 나쁘고 말이죠, 머리가 나쁜 애들을 가짜 증명서 가짜 서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부산 의전에 입학시키고 한 거가 똑같은 그런 짓이 그냥 거기는 횡행을 한 겁니다. 이번에 직접적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은 결국 좌파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청년들의 SNS를 완전히 금지시켜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벌써 며칠이 안 돼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요, 경찰이 막을 수도 없고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군대에서는 이 정권이 잘못된 걸 알고 이 폭동을 진압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르모 올리 총리는요 헬기를 타고 뭐 어느 나라에 망명을 가서 어디 숨어 버렸다 그러고요, 그 부인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처참하게 죽고요, 나머지 강요들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말이죠. 저 강물에 뛰어들어서 도망가는 저 꼴이 저게 뭡니까? 저게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하면요, 그때는 속일 수가 있어도요 나중엔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팔이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어서 어중간하게 독립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산악지누마기전 인구도 적지는 않습니다. 한 3천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좌파 공산당이 집권을 해서 중국의 시진핑에 붙어서 살아왔죠. 이제는 완전히 반중으로 돌아서서요 반중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좌파들은 처음에 막 갖다 퍼져서 환심을 사고 평화롭게 같이 나눠서 잘 살자 말은 참 좋아도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결국 프랑스고 그리스고 베네수엘라고 네팔이고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재명이가 2차 지원금을 1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그건 다 그런 겁니다. 그 돈은 다 부채로 되는 거고 빚은 나중에 누가 갚든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재명 이 작자는요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자이니까 말이죠. 내일이 망하든 말든 오늘 당장 빚을 내서라도 그 달콤한 거 주고 자기는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언제나 이를 상하게 하고 내장과 뼈를 다 삭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독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프랑스와 네팔과 같은 그런 사태가 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이 하는 거 보고 이재명이 있는 한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